안녕하세요. 네, 자, 유초 모의고사 오늘 첫 시간인데 안타깝게도 저 혼자 인강으로 이제 찍고 이제 선생님들이 업로드된 걸 이제 들으셔야 되는데 사실 모의고사는 실제 직강으로 오셔서 시간 맞춰서 쓰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극을 많이 받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직강을 더 선호하는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오늘 1주차 첫 주는 인강으로 이제 업로드 된다는 점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잠깐 몇 가지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그 선생님들께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유초 모의고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OT를 찍었는데요. 그걸 한번 쭉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선생님들 중에서는 그거를 못 받으신 또 선생님들이 계셔서 일단은 선생님들이 못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그래도 OT 강의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유아 저희가 초등에 지금 유특, 초특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업로드가 되는 것은 자료는 다 똑같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특강 같은 경우는 유초에 있는 것들을 다 해주기 때문에 유아 선생님이어도 초등에 있는 특강 문제 풀으시라고 말씀을 이미 OT에서 말씀을 해드렸고 그리고 초특 선생님들도 유아에 있는 유특에 있는 특강 문제 정도는 다 그래도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강으로 업로드는 자료는 다 같이 올라갔을 건데요. 저희가 인강 사이트에 보시면 초특하고 유특이 이제 구분이 돼서 선생님들이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구분되는 기준은 뭐냐면 초특 강의가 일반 초등 강의가 이제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백구 선생님들의 인강의 업로드는 이제 초특으로만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유특 같은 경우는 일반 유아 해설은 따로 없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유특을 또 따로 강의를 해주기 때문에 유아특수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해당하는 문제들만 따로 이제 업로드가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첨삭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또 물어보는 게 유초 같이 문제가 업로드가 되다 보니까 두 개씩 다 첨삭을 받는 줄 또 아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초특은 말 그대로 초특에 있는 것만 저희가 작성을 해서 내셔야 되고 유특은 유특 선생님들이 유특 문제만 가지고 이제 작성해서 내시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모든 문항은 다 이제 해당되진 않고 저희가 일단 유특 기준으로 볼 때 일반 유아 문제, 특학 문제, 그리고 유아 특수교육, 뭐 장특법 이런 식의 이제 문제를 제가 혼합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답이 뚜렷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장특법, 그리고 일반 유아도 너무 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다 커버가 안 돼서 일단 저희가 낸 문제, 정답 안에서만 채점이 이제 주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의 일반 유아는 계속 얘기를 제가 여러분이 하겠지만 또 어떤 거는 왜 정답이 안 돼요? 라고 또 많이 선생님들이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일반 유아 제가 또 전공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 나름대로 더 열려진 정답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일반 유아는 제가 정해진 부분들만 일단 채점 위주로 가는 거. 그래서 이거는 따로 이제 첨삭이 사실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장특법 일반 유아 문제는 저희가 생략을 하고 선생님들에게 첨삭을 해서 나눠드리도록 할 거고 초등특수 같은 경우는 장특법, 특과정 그리고 일반 초등 특학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역시 똑같습니다. 일반 초등과 관련된 거 그리고 특화정 장특법은 답이 명료하거든요. 그런 명료한 것들은 해설지의 정답으로 제가 이미 다 넣어놨기 때문에 따로 첨삭은 필요하지 않고 그 키워드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정답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특학 위주로 어떤 정답이 틀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면 좋은 정답인지 첨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모든 문항까지가 첨삭이 되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정답이 딱딱 떨어지지 않는 그 특학 위주로 선생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셔서 왜 틀렸는지 그거에 대한 것들 위주로 내용을 첨삭을 이제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첨삭했던 것들의 내용을 이제 쭉 보시면 맞았는데 뭐 틀렸다고 되어 있든지 뭐 틀렸다고 했는데 맞았다고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첨삭이 또 약간은 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도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같이 도와주는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봐도 사실은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이 또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실수는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을 조금 더 선생님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기간을 또 따로 주었으니까 선생님들이 받으신 자료를 놓고 이의 제기 시간에 또 이거는 맞았는데 틀렸어요. 아니면 틀렸는데 맞았다고 되어 있어요. 점수가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들은 서진특수교육 카페 공지를 보면 이의 제기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반드시 선생님들이 이제 참고하셔서 이의 제기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다음 주 2주차에 아마 그 안에 성적이 좀 올라갈 거예요. 유초 선생님들 같은 경우 성적이 올라가면 그 성적 올라갔던 걸 이제 저희가 어차피 첨삭했던 것까지 다 같이 이제 업로드가 되는 상황이니까 그걸 보시고 내 거 잘못된 것 같아 라고 하면 이제 정해진 기간 동안 이의 제기를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만 어렵지 이 패턴이 이제 또 돌아가면 선생님들 익숙해지시니까 아무튼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선생님들이 물어봤던 내용 중에 뭐냐면 그럼 첨삭을 이미 답안지를 통해서 다 나눠드리긴 이제 할 건데 그러면 첨삭 강의가 따로 있냐고 또 물어보시거든요. 첨삭 강의가 7, 8월처럼 따로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1번에서 8번 뭐 교육과정 A, 뭐 교육과정 1번에서 8번 뭐 교직연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석차가 높은 선생님, 흔히 말하는 1등, 2등 뭐 이런 하는 선생님들의 좋은 모범 답안을 저희가 샘플로 해서 또 업로드가 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은 이렇게 쓰면 잘 쓴 정답이구나 해서 한눈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첨삭 강의는 따로 있지 않고 잘 쓴 모범 답안을 따로 업로드 시켜주니까 그걸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답 쓰는 요령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유초가 이제 업로드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선생님들은 꼭 초특만 이렇게 좀 보지 마시고 유특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특각 같은 경우 잘 쓰면 좋겠구나 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모범 답안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이제 작년 또 모의고사를 또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올해 이제 신청하신 분들은 작년에 5회 강의가 이제 무료로 업로드가 될 것인데 아마 거기에서도 실제 이제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작년에 나왔던 문제와 비슷한 게 많다 이렇게 좀 많이 느끼실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올해 나오는 5회에 해당하는 문제도 당연히 보지만 작년에 해당하는 모의고사도 반드시 이제 들으시고 모범 답안을 쭉 읽어보셔서 어떤 게 또 잘 쓴 답안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데 만약에 정말 제가 뭐 선생님들 공부하실 때 시간이 없으시면 모범 답안이라도 쭉 뽑아서 한번 읽어보신다든지 해서 꼭 작년 강의를 놓치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올해 강의, 작년 강의를 챙기셔서 강의를 들으시면 더욱더 모의고사에서 효과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거나 그것이 어떤 부분이 틀린 건지 그리고 어떤 답안이 잘 쓴 건지 좀 더 눈에 잘 띄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또 가장 이제 모의고사 강의니까 답안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을 하시는데 그럼 선생님이 계속 잘 쓴 모범 답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잘 쓴 답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바르게 고치시오와 그리고 이유를 서술할 거고 많이 헷갈리는데요.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유초는 대부분 바르게 고치시오, 바르게 수정하시오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럼 틀린 게 분명히 있다는 거고 그 틀린 것만 적절하게 고치면 돼요. 이따가 저희가 해설 강의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초등 문제에서 휠체어에 관련된 부분에서 앞바퀴가 클수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 등등의 내용이 있는 것이 있는데 클수록이 아니라 작을수록 이 부분만 바르게 고치든지 아니면 앞바퀴가 클수록이라고 한다면 뒷문장을 뭐 바르게 고치든지 해서 틀린 것을 정확하게 찾고 고치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이유를 서술할 것이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이로 이제 쓰시면 되죠. 아까처럼 뭐 앞바퀴가 클수록 이라고 한다면 클수록 앞바퀴가 크는 것은 이동의 흡수에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엄마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서술어를 맞추면서 이유를 쓰시면 되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기동성이 좋은 건 앞바퀴가 작은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이 또 두 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유를 서술할 것이라고 했을 때는 틀린 것만 찾고 바르게 수정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답이 좀 열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뭐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뒷부분의 문장을 작성을 해주시면 더 눈에 잘 띄고요. 만약에 목적을 써라라고 한다면 대부분 선생님들은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걸로 붙여줘서 글이 좀 더 잘 익히게 만들어주면 되고 정의나 의미나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말 그대로 통문장으로 뭐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문에서
요구하는 거 책대로 그대로 옮겨 쓰시면 훨씬 더 이렇게 글에 눈이 이렇게 잘 익히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해서 참고해서 그걸 선생님들이 쓰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저희가 인강으로 이제 제공을 하다 보니까 느낌은 선생님들이 직강에서 오는 피드백은 약간 이제 더딜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특히 이제 유특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면서 일반 유아 문제가 많이 섞인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요로의 이제 올해 흐름을 이제 읽잖아요. 그럼 올해 그 흐름을 읽으면 유아특수 교육 2판이라는 이소영 교수님 책이 새로 나왔다는 게 가장 큰 이슈고,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은 통합유치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그럼 통합유치원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도 구성이 되어야 되고, 즉 보편적 설계가 되어야 아이들이 통합이 되고 그 안에서 보편적 학습 설계가 이루어지는 게 흐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련된 부분 플러스 놀이에서 시작해서 놀이에서 올해 시험은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놀이에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많이 추가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유특만 그러진 않을 거고, 아마 일반 유아 교수님들도 일반 유아 문제를 낼 때는 다 놀이 흐름으로 문제가 추가가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유특 선생님들은 뭐 당연히 일반 유아 비중이 약간은 좀 많게 느껴질 수 있으나 실제 시험이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선생님들이 궁금해한 부분들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고, 결론은 그래도 이제 문제를 풀면서 제가 이제 해설 강의를 할 건데, 실질적으로 또 해설 강의를 어떤 선생님들은 이론 강의처럼 꼼꼼하게 하나씩 뭐 개념 정리해주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겠으나, 지금은 이제 정리하는 생각이라고 해서 저도 강의를 하기 때문에 1, 2월 3, 4, 5, 6처럼 이 문제는 어떤 의도이고요, 이거 개념은 뭐고요, 어디까지 또 외워야 되고 해서 구체적으로 한 문제마다 설명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9월, 10월 모의고사는 이 문제가 정답은 뭐고 이렇게 출제를 냈고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이며 라고 해서 해설 위주로 이렇게 체크하는 방식으로 저는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론 강의처럼 이론을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해설하진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유하고 초등 두 가지를 다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간적 제약이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초등 먼저 시작을 할 거고, 초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저는 특학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초등 강의했을 때 특학에 해당하는 거, 뭐 특과정 혹은 장특법,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만 저는 강의를 하고, 말 그대로 일반은 이제 백부 선생님 팀들이 강의를 업로드 해주니까 일반 강의는 그걸 또 토대로 선생님들이 참고해서 들으시면 되고, 이 강의가 끝나면 이제 유특이 지나갈 건데, 유특 선생님들은 역시 제가 유아에 관련된 유특에 필요한 강의는 할 것이고, 그리고 일반 유아는 따로 없고 그 시간에 유특을 제가 좀 더 자세히 분석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걸 계속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초특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으니까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직연술 이 문제를 내면서 어떻게 낼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요. 대부분 우리는 문제가 최근 한 3년 정도 본다면 어떤 지식을 아는 걸 물어보기보다는 계속 대화 안에서 근거를 찾고 그것을 정확하게 흔히 말하는 옮기했을 때 얼마나 해당하는 근거를 잘 이해를 했고 그걸 정확하게 답안지로 옮기느냐, 그게 결국은 이제 말 그대로 대화에 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들 위주로 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교직논술 문제에서는 어떤 이론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외웠던 걸 쓰는 것도 당연히 있긴 하지만 계속 근거를 찾아서 선생님들이 답안을 작성을 했는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교직논술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서론, 본론, 결론에서 서론은 어떻게 써야 돼요? 결론은 어떻게 써야 돼요?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미 제가 강의를 교직연술이라고 하는 그 커리큘럼이 있었었고 그 강의 안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자세히 이제 설명은 해드리진 않고요. 대부분 서론이라고 하는 것은 통합교육이라고 한다면 통합교육에 관련된 뭐 정의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많이 쓰시고, 그런 썼던 내용을 토대로 물어보는 근거, 예를 들면 뭐 사회적 기술, 뭐 적응행동, 그리고 또래교술에 관련돼서 뭐 논의하고 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론을
대부분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보통 4줄, 5줄, 줄글로 쓰는 4줄, 5줄 정도 이렇게 쭉 서론을 쓰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것들은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반가로 3번, 반가로 4번이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대부분 선생님들이 또 연습하실 때, 반가로 1, 반가로 2, 반가로 3번까지는 먼저 하고 들어가고, 다음으로 해서 반가로 2번 정답을 쓰시고, 마지막으로 해서 반가로 3번을 이제 쭉 선생님들의 글의 흐름이 가는데, 그럼 선생님 반가로 4번은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또 많이 물어봐요. 반가로 4번은 선생님들이 반가로 3번에 붙여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되죠. 먼저, 다음으로,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본론은 쓸 때는 반드시 단락을 구분해줘야 되기 때문에 앞줄에 본론이 시작되는 한 칸은 띄워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혹시 또 이제 올해 교직논술이 처음 듣는 모의고사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올해부터는 이렇게 줄글로 되어 있는 것이 답안지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한 3줄, 4줄 정도는 서론을 썼다면 본론에 관련된 거에서는 한 칸을 띄고 먼저 해서 반가로 1에 해당하는 답 쓰면 되고, 또 반가로,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단락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 또 단락은 또 한 칸 띄고 다음으로 해서 답 쓰시면 되고, 또 단락 구분을 위해서 한 번 띄고 그 다음으로 해주고, 또 단락 다 쓰셨으면 마지막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것도 선생님들이 지금은 자동화가 되어 있었는데 결론을 뭘로 쓸까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는 이미 결론이 있어야 되고요. 뭐 결론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들이 이미 스크립트를 다 만드셔서 대부분이 이렇게 가죠. 교사와 일반, 즉 교사라고 한다면 뭐 특수교사, 일반교사가 협력이 필요하다, 아니면 이것을 가정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이다, 뭐 앞으로의 다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쓰시거든요. 그런 결론도 한 4줄, 뭐 5줄 정도 선생님들이 하시는데, 이것에 관련된 이제 흐름은 알겠어요? 만약에 흐름은 알겠다고 한다면 선생님 도대체 한 장, 2장 도대체 어디까지 써야 돼요? 라고도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이거는 뭐 장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결국은 글자 수에 제한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본론에 들어가는 것들의 내용들이 확실하게 썼는지가 점수의 가장 높은 점수인 거고, 글의 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관련된 논술의 형식적인 것들은 당연히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한 장을 쓰든 한 장 반을 쓰든 2장을 다 채우든 이것에 연연하기보다는 결국 우리가 앞으로 문제 푸는 배점에 맞추어서 얼마나 그 글을 충실하게 잘 썼는지가 높은 점수를 얻는 거니까 꼭 장수, 글자 수에 연연해서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장이 나올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한 장 반이 나올 것이고 2장이 나올 건데, 이것도 이제 선생님들이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5번 정도 되는 이 시간 안에 한 장을 써서 내가 옮기는 시간, 즉 많이 쓰면 선생님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 내가 글의 속도가 좀 빠르시면 한 장 반 정도는 난 항상 써야지. 그럼 많이 쓴다는 건 거기서 또 흔히 말하는 얻어 걸리는 게 또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한 장 반으로 이제 계속 연습하실 분들, 아니면 한 장 반은 너무 많으니까 한 장 넘기고 한 2줄, 3줄까지 뭐 이렇게 쓰실 분들, 그래서 내 분량을 한번 실제 시험에서 내가 어떻게 쓸 건지 지금 양을 조절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뭐 도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내 점수가 실제 점수가 아니라 실제 시험에서 잘 보기 위한 연습의 과정이기 때문에 논술을 쓸 때는 70분 안에 내가 도식을 몇 시간, 즉 몇 시간이 아니죠, 몇 분을 해야지 적당하고, 그 몇 분 안에 작성했던 것을 얼마만큼 옮기는지 시간이 또 이제 체크하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15분, 20분 정도 도식하고 문제 분석하고 나서 뭐 도식한 게 있다고 한다면 이 적는 게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20분 걸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15분 걸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까지가 다 70분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간 배분을 좀 더 선생님들이 효과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서론 결론은 그때 쓰려고 하지 말고 이미 머릿속에 서론은 어떻게 쓸 것이다, 결론은 어떻게 쓸 것이다 자동화가 되어 있고, 선생님들은 실제 이 본론을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머릿속에서 잘 생각하시고 그 근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오늘 문제에서도 서론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지금 통합, 즉 특수교사와 통합교사에 주고받는 내용이니까 통합교육에 관련된 뭐 정의로 서론을 잡으셨다고 했다면, 본론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하위 행동에 관련된 건데 이게 적응 행동 유형과 관련된 걸 지금 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술에 관련된 것 중 결합 유형 중
근거랑 함께 원인도 한번 쓰라고 했고요. 그리고 성우가 현빈이에게 또래 교수 적용 시 실행한 사항 두 가지를 또 제시하라고 했고, 현빈이와 성우에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 그 다음 반가로 네 번째는 집단 강화 유형의 근거와 함께 제시하고, 유유형에서 유의할 점을 쓰는 건데요.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반가로 1번만 제외하고는 다 논술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제가 섞어서 약간은 변형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에 이제 문제를 읽으셨으면 선생님들이 이제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가지치기를 잘 하셔야 되죠. 가지치기를 잘한다는 건 여기에서 주고받는 가지수를 빼먹으면 점수가 당연히 낮게 나온다는 거니까 문제 한번 읽어보고 적응 행동은 그럼 결국 1점 한 가지라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파악하셔야 되고요. 하위 행동은 2점 그리고 근거라니까 하위 행동에 해당하는 용어 그에 대한 근거, 하위 행동에 해당하는 용어 그에 대한 근거라고 하는 것이 각각 해서 선생님들이 총 5점 어떻게든 가지수 당연히 이제 채우셔야 되는 거. 사회적 결함의 유형, 근거, 원이니까 각각 1점, 1점, 1점씩이구나 해서 배점, 3점을 반드시 이제 역시 채우셔야 되고요. 또래 교수 적용 시 실행한 사항 두 가지라고 해서 이 점이 아니라 이 점이죠. 2점짜리 그래서 실행한 사항 그대로 찾으시면 되고 긍정적인 효과에 해당하는 2점 해당하는 것을 그대로 찾으시면 되는 거. 유형 근거 유의할 점이니까 각각 1점, 1점, 1점이구나 해서 총 3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점수가 조금 더 구체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또 올해도 반드시 그렇게 나오라는 법은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항상 문제를 읽으실 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면 너무 감사한 거고 그에 대한 가지수를 반드시 채우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1점, 2점, 2점, 5점이라고 한다면 선생님들이 문제 파악할 때 이게 하나일 수 있겠구나 이게 두 개일 수 있겠구나 이걸 이제 연습하면서 해야 되겠죠.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논술의 체계라고 하는 5점을 보면 논리적 체계성인 결국은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흐름인 거잖아요. 그런 글의 흐름들을 선생님들이 얼마나 잘 쓰셨는지 맞춤법과 어휘 문장의 적절성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건 이제 문맥적인 것과 맞춤법을 본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선생님들이 점수가 낮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전체적으로 물론 작년과는 약간 변화가 되긴 했지만 점수를 여기서는 깎으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웬만한 형식적인 거라든지 맞춤법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보다는 계속 15점에 해당하는 걸 놓치지 말고 선생님들이 점수를 충분히 얻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얻는 근거가 다 대화 안에 이제 정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교사, 선생님 저희 반 학생 모두가 점심시간에 차례대로 줄을 서서 급식을 받는데 현빈이가 친구 성준이 앞에 끼어드는 행동을 했어요. 속상한 성준이가 현빈이에게 차례로 줄을 서야 한다고 말을 해도 현빈이는 듣지 않더라고요. 저도 여러 번 현빈이에게 급식 시간이나 통학버스를 탈 때 차례대로 줄을 서야 한다고 말을 하고 지도를 했는지 잘 듣지 않아요. 결국 이 아이는 우리가 뒤에 사회적 기술 분류, 사회적 기술의 유형 이런 거 물어보는 것도 있었지만 여기에서 본다면 결론적으로 차례 지키기라고 하는 학교 적응 기술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보이는 거잖아요. 오늘 저는 그걸 답으로 쓰라고 하진 않았지만 결국 학교 적응 기술에 지금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적응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제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시고 여기에 해당하는 적응 행동, 규칙, 규범, 적용 기술 이렇게 이제 계속 머릿속에 이제 연결하면서 그럼 또 뭐가 있을까라고 한번 찾아볼게요. 미술 시간에 모둠을 구성해서 하나의 미술 작품을 만들 때 친구들과 공동으로 작품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서로 협동하고 배려를 해야 되는데 현빈이만 혼자 만들려고 하니 많이 속상해한대요. 결국 여기에 관련된 부분도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보이고 있는 거구나. 오늘 문제는 아니지만 잠깐 확장 한번 먼저 해보고 정답으로 이어서 이제 볼 건데요. 아까 이 부분이 우리는 학교 적응 기술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국 여기에서 본다면 친구들과 공동으로 작품 만드는 거, 협동하고 배려, 이게 이제 친구 사귀기 기술 혹은 우리가 친구 관계 기술 혹은 또래 관계 기술에 해당하는 예시가 되기도 해요. 이러한 관련된 기술을 물어봤던 게 선생님들은 17년도 초등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분석을 잘 하신 분들은 그럼 이게 이제 적응 행동과도 연결할 수 있겠구나. 적응 행동을 보니까 이 두 가지는 하나는 규칙 및 법률이라고 하는 것에 준수해 어긋남을 보이는 거.
가 되는 거고요. 근거가 되는 거고요. 하나는 공동으로 작품하는 것에 어려움을 근거로 잡으셔도 되고, 협동하고 배려를 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거 근거로 잡으셔도 되는 게 다 대인관계 기술, 대인기술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두 가지 근거로 전체적으로 적응행동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적응행동 혹은 사회적 적응기술이라고 쓰시면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하위행동이라고 했을 때 용어는 결국은 규칙 및 법률 준수라고 해서 차례 지키기에 어려움을 보이는 근거 아무거나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대인관계 기술 혹은 대인기술이라고 하는 용어를 찾으시고, 근거는 공동으로 작품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보인다, 아니면 서로 협동하고 배려하는 데 어려움을 보인다, 아무거나 이제 근거를 찾으셔도 돼요. 그래서 과거에 나왔던 사회적 기술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를 저는 적응행동과 관련해서 문제를 같이 변형을 해서 출제를 했고요. 이 안에서 이제 5점에 해당하는 배점이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이런 적응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아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적 기술과 연결할 수 있구나. 아직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것 같아요. 현빈이는 주어지는 행동을 수행하는 방법을 알지만 인정할 만한 수준에서는 행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결국 적응행동 중에 사회적 적응행동의 문제를 보이는 거고, 그럼 사회적 적응행동은 결국 사회적 기술이라고 하는 것과 연계할 수가 있겠구나. 그렇다면 현빈이는 행동을 수행하는 방법은 알고 있다라고 했지. 그럼 배웠던 개념을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시면 사회적 기술의 결함이라고 하는 걸 보니 대부분 요즘에는 습득 결함 혹은 수행력 결함,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대부분 결함형을 많이 본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방법은 알고 있다라고 했으니 습득 결함, 획득 결함, 기술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구나. 방법은 알고 있지만 인정할 만한 정도의 수정을 보이지 않는 것이니 결국에는 수행력 결함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다. 그럼 이 안에서 선생님들이 수행력 결함이라고 하는 것의 용어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에 대한 근거라고 하는 걸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수행력 결함의 원인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도 물어보는 게 반가로 2번 문제였었거든요. 그럼 반가로 2번 문제를 보실 때는 이거 이제 암기한 거 쓰시면 되는 거죠. 그건 이따가 해설지를 볼 텐데 해설지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충분한 연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동기가 부족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선생님들이 원인으로 찾으셔서 각각 1점, 즉 수행력 결함 1점, 근거 1점, 그리고 이따 해설지를 보시면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면 인정할 만할 정도로 연습이 부족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 둘 중에 아무거나 쓰는 거 1점으로 해서 이 부분을 3점으로 배점을 이제 저는 문제를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 아이가 조금 더 사회적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시험 문제가 똑같이 나왔던 또래 기술을 저는 이제 활용을 해봤거든요. 또래 기술 한번 활용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현빈이에게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현빈이가 좋아하는 친구 성우를 또래 지도자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현빈이가 점심시간에 차례를 지키지 않고 끼어들기를 할 경우 성우가 현빈이에게 차례대로 줄 설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고 라고 되어 있네요. 결국 성우는 현빈이에게 줄을 설 수 있도록 실행하는 거 도와주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될 수 있겠구나. 이거 다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이제 선생님들이 1번을 쓰셔도 되고, 이건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수업 시간에도 현빈이가 혼자만 활동하기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래요. 결국 여기가 두 번째 해당하는 근거가 될 수 있겠구나. 결국 이거는 성우가 현빈이에게 또래 교수를 실행한 사항 제시한 거 그대로 옮겨서 선생님들이 이제 적으시면 되고요. 그로 인한 나타난 긍정적인 효과는 뭔데? 둘 중에 선생님들이 각각,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만 쓰는 건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각각 해서 두 가지씩 쓰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약간 이 부분은 성우에 관련된 긍정적인 효과 한 가지, 그 다음에 현빈이의 긍정적인 효과 한 가지에서 각각 한 가지씩만 쓰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우는 친구를 도와주면서 자존감이 향상된다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인 효과의 성우 입장으로 보시면 되고, 현빈이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두 번째로 긍정적인 현빈이의 효과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4점짜리인데 대부분 요즘에 이제
계속 최근의 흐름으로 본다면 어떤 암기적인 부분을 쓰는 것도 당연히 몇 가지는 물어볼 수 있을 텐데 대부분은 다 대화 속에 정답이 있는 것을 찾으라고 많이 해요. 그런 이유도 본다면 계속 임용을 뽑는 유초 학생들의 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고, 특히 이제 유초만 그런 건 아니고 일반 유아 학생들 시험 보는 대상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000명 가까이 본다라고 저도 들었기 때문에. 그럼 그걸 일일이 다 채점을 해야 되는 건데 너무 문제를 내고 싶지만 열린 정답이 주면 채점하기가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요즘 문제는 대화 속에 있는 걸 잘 찾는 걸로 해서 정답을 조금 명확하게끔 할 수 있게끔, 즉 채점하는 기준이 명확하게끔 그렇게 출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리가 어렵게 한번 교직연수를 18년도인가 아무튼 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일반 유아, 특수, 일반 초등 다 꽈락 점수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때이기도 해요. 그럼 꽈락이 나오면 교육과정 A, B가 점수가 높아도 합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꽈락 점수를 또 주지 않으려고 교수님들이 계속 문제는 교직연수는 좀 점수를 주는 입장에서 출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문 안에서 끌고 선생님들이 계속 작성을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또래 교수에 대한 설명인 거고요. 그 다음, 그럼요, 모든 활동에서는 현빈이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작품을 만들 경우 모든 구성원이 원하는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현빈이뿐만 아니라 반 학생 모두 사회적 기술이 향상될 수 있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빈이라는 소수의 학생이 조금 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작품을 만들었더니 모든 구성원 모두가 강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예전에 교직연수의 기출문제가 출제가 됐던 의존적 집단 강화, 종속적 집단 강화라고 하는 걸로 쓰시면 되고, 결국 근거는 이거 그대로 선생님들이 옮기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여기 있는 거 2줄 다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까지 끊으셔서 한 가지 해서 쓰셔도 되고. 그런데 이거에 대한 것들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기출문제에서는 의존적 집단 강화로 요는 기대하는 효과, 장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또 굉장히 여러 책에서 정답으로 설명하는 게 다양해서 저는 딱딱 떨어지는 특화, 즉 행동수정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주의할 점 한 가지만 쓰시면 채점으로 이제 저는 해드렸는데, 그럼 이 부분의 채점의 기준에 해당하는 2가지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해설지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쪽을 먼저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적응행동이라고 하는 거 안에 사회적 적응 기술 중에 대인기술이라고 하는 것과 규칙 및 법률 준수를 근거로 해서 제가 문제 예시를 만들었고, 2번에 보시면 사회적 기술 중에서 수행력 결함에 해당하는 걸 저는 문제로 만들었고요. 줄거리 잠깐 체크해보면 개인의 수행력 결함은 주어진 행동을 수행하는 방법은 있지만 인정할 만한 수준에서 행동을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왜 그러냐라고 해서 원인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동기유발 부족과 관련이 있거나 행동을 수행하는 기회 부족이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저는 문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 이쪽의 끝에 부분에 보시면 3번 또래 교수는 어떤 장점, 암기한 내용을 물어본 건 아니고 대화의 근거이기 때문에 따로 해설 내용에 있지는 않고요. 3쪽에 보시면 집단 강화라고 해서 종속적 집단 강화라고 하는 것은 의존적 집단 강화랑 똑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내용을 잠깐 보시면 강화가 한 명 또는 일부 학생 행동에 달린 경우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그럼 이러한 종속적 집단 강화, 의존적 집단 강화를 사용할 때 유의할 점 혹은 주의할 점은 맨 마지막 항에 있습니다. 종속적 집단 유관이나 상호의존적 집단 유관의 경우는 또래의 부당한 압력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거나 한 구성원이 집단의 노력을 고의로 방해할 수도 있고요. 역으로 집단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구성원 몇몇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목표 행동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생님들이 정답을 체크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15점에 관련된 것을 한번 쭉 훑어봤는데 이 관련된 내용들의 핵심, 선생님들이 정답을 좀 더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1쪽에 보면 답안의 근거라든지 아니면 배점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걸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줄글로 써야 되는 거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답을 줄글로 쓸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론 쓰시고, 그 다음에 본론에서는 한 번만 첫 시간이니까 자 서론 대부분 5줄 4줄 쓰시고요. 본론에서도
우리가 먼저, 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쓰시고 결론도 암기한 거 이제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먼저라고 하는 것에 한 단락을 쓸 때에도 글이 잘 익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쭉 이렇게 이어서 쓰는 것도 되게 좋지만, 선생님들이 좀 더 명쾌하게 정답을 쓸 때는 첫째, 그리고 둘째, 이걸 활용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하시다가 또 그 다음엔 첫째, 둘째, 아니면 먼저, 다음으로 이런 식으로 또 쓰시기도 하는데요. 결론은 그냥 첫째, 둘째로 그냥 딱 간단하게 하시고, 첫째, 둘째 이거를 쓸 때 결국은 아까 우리가 뭐 이거에서는 사회적 적응 행동이다. 사회적 적응 행동의 하위 영역으로는 첫째, 규칙 및 법률 준수이다. 그에 대한 근거는 쭉 하고, 또 줄거리 남으시면 여기다 쓰시면 되고, 줄거리 여기 이제 다 쓰셨으면 이제 둘째, 하위 행동이 이제 둘째로 들어가면 대인 기술이다. 그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다. 라고 해서 그냥 깍깍 명쾌하게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답은 두 가지 형태로 써야 정답이 눈에 확 띄어요. 그러니까 먼저 선생님들이 아무리 쓰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먼저 정답을 첫째, 둘째 근거 이렇게 명확하게 써주시고, 조금 더 내가 글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서술할 부분들은 이 명쾌한 두 가지가 끝나고 나서 조금 더 써주시는 게 훨씬 더 글을 잘 익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저리 쓰고 정답은 뒤에 미괄식 식으로 하면 글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첫째, 둘째를 계속 활용하셔서 내 정답 여기에요 라고 하는 걸 노출을 시키고 글이 잘 읽히게끔 하는 것도, 선생님들이 어차피 임용은 합격을 해야 사실은 인정받는 거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는 그 과정은 누구나 뭐 우리는 알지만 그 결과로 말해주는 시험이니까요. 아무리 노력했다는 것은 결국 합격으로 말해주니까 어떻게든 점수를 좀 높이는 걸로 선생님들이 연습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글을 잘 익히게 하는 이것도 또한 연습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을 잘 익히게 첫째, 둘째 이거 활용을 하다 보면 글이 깔끔해져요. 글이 깔끔해지면 글이 잘 익히네? 글의 체계성이라든지 왠지 글을 잘 쓴 것 같아! 라고 해서 사람의 또 마음을 또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노력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쭉 이제 답을 다 작성을 했어요. 내가 장수가 너무 안 나와요. 글씨 한 페이지가 안 나와서 너무 불안해요. 그럼 글씨를 크게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양을 늘리게 하지 말고, 차라리 너무 나는 장수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 글씨를 크게 쓰세요. 크게 쓰면 예를 들어서 한 줄에 50개에 뭐 해당하는 글자가 들어간다. 그럼 25개씩으로 들어가게끔 글씨를 크게 쓰면 또 장수가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뭐 덧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있는 거에 글씨를 좀 조정을 하셔서 선생님들이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조금 더 이제 글씨를 쓸 때 그럼 크게 쓰라고 했어요. 근데 얇은 볼펜으로 크게 쓰면 또 글씨가 또 잘 안 보여요. 그럴 때 이때 글씨 쓸 때에도 계속 이제 연습에 글을 잘 익히게 하는 펜이 있다라고 해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옛날에는 뭐 제스트림 뭐 이런 걸 많이 쓰셨는데, 그것도 뭐 이렇게 뭐 0.4, 0.5 뭐 이런 게 있다면서요. 그것도 선생님들이 한번 답안지에 보시면서 약간 굵은 글씨로 해서 잘 익히게끔 만들어주는 볼펜도 선생님들이 연습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좀 이제 중요한 팁이면 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는 논술에 관련된 부분 한번 쭉 훑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A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교육과정 A부터는 이제 자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설지랑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네, 한번 지워보고 중지하고 넘겨서 교육과정 A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시험지가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요. 교육과정 A. 자폐성 장애 학생의 해소의 특성인 거고, 여기 나오는 이제 파워카드에 대한 문제인데요. 실제 이게 중등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결국 이제 기출의 흐름으로 본다면 오늘 문제는 과거의 과거에 초특에 나왔던 문제가 중등에 나왔고, 그 중등의 문제가 또 초특에 활용될 때 어떻게 나올까, 이게 흐름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요. 대부분 또 이제 이런 흐름도 있어요. 초특에 들어갔던 교수님들이 초특에 이제 못 들어가니까 중특에 들어가시고, 중특에 들어갔던 교수님들이 어느 정도 이제 기간 한 3년 정도 연속해서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연속해서 4년은 못 들어가거든요. 그럼 또 그런 교수님들이 또 다시 초특에 가고, 이게 이제 번갈아 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출을 계속 유초중을 이제 같이 보는 건데, 그렇다면 작년에 나왔던 중등의 파워카드라고 하는 문제가 초특과는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의의로 저는 자폐 문제를 첫 번째로 했는데요. 일단 문제를 쭉 보고 본문의 식으로 한번 역으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가로 1번
문제는 교육과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2015에 나왔던 사회과의 문제인 거고 결국 교육과정 문제를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 개념은 사회적 능력이라고 써야 되는 건데요. 그 사회적 능력은 결국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적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능력이라는 핵심 개념을 정확하게 써주시면 되고 반가로 2번은 작년에 중등에 나왔던 문제와 똑같습니다. 가에서 해소가 어려움을 보이는 인지적 특성을 쓰라고 했습니다. 인지적 특성을 쓰고 해수에게 필요한 사회적 기술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 건데요. 인지적 특성이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작년에 이제 중등에 나왔던 내용 중에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어렵고 친구가 싫어할 수 있는 얘기를 솔직하게 말은 하는 아이. 그래서 마음 이론의 결함으로 쓰는 게 그대로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해수가 어려움을 보이는 이라고 했으니까 마음 이론이라고 하는 걸로 쓰셔도 되고 그냥 이것까지 해서 마음 이론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 다음 해수에게 필요한 사회적 기술의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회적 기술의 유형이라고 했을 때 앞에서 교직 논술과 이제 같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요. 이 아이는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을 보이는데 특히 이 아이는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또래 관계 기술, 친구 관계 기술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답을 쓰시면 되는데요. 이 친구 관계 기술, 또래 관계 기술 혹은 친구 사귀기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장애 김희아 교수님 책에 보시면 사회적 기술을 분류라고 하는 것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로 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기억연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쓰는 문제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그러면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파워카드 전략을 쓸 것이고 적절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교수하기 위해 학생의 특별한 관심과 강점을 포함하는 시각적인 지원을 파워카드라고 했어요. 그럼 이런 파워카드라고 하는 것에 상황을 주어져 있고 이것을 조금 더 미안해라고 하는 걸로 말을 할 수 있게끔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아이를 지도하려고 하는데요. 실제 중등의 기출문제에 있어서는 가수 2라고 하는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나왔었고 저도 이번에는 그래서 싹쓸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좋아하는 가수의 대상이 있고요. 그럼 이런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해줄 때 중등 문제에서는 여기가 이제 가로였었거든요. 인지 수준이라고 하는 걸로 쓰는 게 정답이었고 그리고 싹쓸이라고 하는 것에 가수 특히 이제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상기시켜보면 작년 중등 문제에서는 인지 수준 그리고 첫 번째 당하는 게 가로였기 때문에 이걸 채워넣는 게 문제였었거든요. 그랬을 때 가수 2가 대상으로 나왔죠. 가수 2가 사회적 기술 했을 때 성공 경험을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정답이었었는데요. 저는 그 기출 주변에 있는 걸 얼마나 선생님들이 잘 쓸 수 있을까라고 해서 기출에 나왔던 그 주변을 그대로 옮기는 걸로 문제를 출제했거든요. 결국 기출 확장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앞에서 말했던 방가로 1번, 2번, 3번 해설지 내용들을 쭉쭉 한번 점검해보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가지고 계신 해설지 4쪽을 보시면 교육과정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능력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요. 그 다음 2번 마음이론 및 사회적 기술에서 반가로 1번에 마음이론이 그대로 나와 있네요. 이건 선생님들이 쉬우니까 저는 넘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넘겨서 7쪽에 보시면 사회적 기술 분류 체계의 정의와 이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그 중에서 세 번째 칸에 보시면 친구 관계 기술 혹은 또래 관계 기술, 친구 사귀기 기술이라고 하는 걸로 여러 책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걸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이따가 유특에서는 학교 적응 기술이라고 하는 걸로 사실 쓰는 거였는데 사실 이거를 학습장애로 많이 보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아동교육에 이런 기술들이 또 나오니까 그래도 알아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문제를 출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넘겨서 9쪽은 이제 저희가 최근에 보는 책은 아니고 10쪽에 보시면 자폐성 장애 학생교육 박명희 교수님 책에 있는 그대로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간단한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에 보시면 학생이 영웅시되는 인물,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실제 기출은 아니지만 싹쓸이라고 하는 가수가 영웅시되는 인물이 될 수 있거나 혹은 특별한 관심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의
두 번째 줄, 대상 학생의 인지 수준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고요. 이 학생에게 첫 번째 문단에서는 영웅이나 롤 모델이 등장해서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이나 성공 경험을 제시하는 것이 작년의 중등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3개에서 5개 나눈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해서 새로운 행동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 그대로 작성을 선생님들이 이제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문단 이렇게 해서 해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즉 두 번째 문단처럼 그대로 해주셔도 되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지 않고, 실제 시험이라고 했어요. 실제 기출문제 이 부분을 보신 분들은 구체적인 행동을 뭐 3개에서 5개로 나누어 제시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또 설명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답은 3개에서 5개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행동을 뭐 제시한다 이 정도만 키워드가 들어가도 맞았다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단은 해드렸으니 명암 크기의 파워카드도 실제 시험 문제 정답이랑은 조금 더 선생님들이 열린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 즉 20학년도 중등 문제에서는 쭉 한번 읽어드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카드에는 특별한 관심 대상에 대한 작은 그림과 문제 행동이나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특별한 관심 대상이라고 하는 건 싹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싹쓸이에 관련된 작은 그림이나 아니면 싹쓸이가 힘들 때, 친구랑 사귀기가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걸로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실제 기출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세 번째 줄 볼게요. 파워카드는 지갑이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책상 위에 두고 볼 수 있도록 뭐 제시한다, 두고 다닐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기출에 나왔던 용어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간단한 시나리오가 여러 번 쓰는 걸로 실제 기출에 언급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명암 크기의 파워카드라고 하는 내용들도 기출 주변 기찰 확장으로 좀 더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참고로 제가 아까 여기는 친구관계 기술이라고 했는데요. 교직연수를 보면 차례 지키기가 수능 기술인데 계속 제가 적응 기술로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차례 지키기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도 나온다면 학교 적응 기술이 아니라 수능 기술이라고 하는 걸로 다시 한번 정정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보시면 2번, 이것도 이제 기출에 나왔던 걸 제가 쭉 해서 변형을 했는데요. 아이고, 잠시만요. 했는데요. 이 두 번째 문제는 실제 초등에 나왔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초등에 나왔던 사례를 과거 초등에 나왔던 이 사례를 실질적으로 지구본과 관련된 자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체와 자폐 문제에 나왔던 이 교사학습 과정안을 제가 이제 섞어서 문제를 출제했는데요. 결국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ASC를 활용하는 학생인데요. 선생님들이 혹시 이 기출문제가 생각나는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이 지문만 보신 분들은 특히 휠체어 뭐 사용한다. 그래서 욕창 방지에 대해서 한 가지 쓰는 게 뭐 기출문제로 있었고, 아니면 휠체어를 사용할 때 어떻게 물리적 환경을 해줄 거냐, 뭐 양쪽에 해당하는 책상의 넓이를 넓혀준다 이런 식으로 쓰는 그런 기출문제가 있어서 저도 과학과랑 이제 연결해서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러면 휠체어를 타고 있는 학생에 관련된 반가로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기억에 대한 내용이다. 즉 휠체어에 대한 내용이다. A에서 이 중 적절하지 않는 거 한 가지를 찾고 바르게 수정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바르게 고치는 문제니까 선생님들이 틀린 것만 바르게 이제 고치시면 되는데요. A를 보면 의자 있지요. 자세의 지지를 위해 딱딱한 것. 근데 과거도 중등 문제에서는 유연한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류로 뭐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등받침, 학생의 자세를 위해서는 역시 딱딱한 재질이 좋고요. 자석 벨트는 이동 시 안정성을 제공하고 몸통과 골반의 위치를 잡아주고 미끄럼 현상을 방지해 줄 수 있는 게 자석 벨트의 역할입니다. 앞바퀴가 클수록,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앞바퀴가 클수록이라고 하는 것을 놓은다면 이 뒷부분이 다 틀린 거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고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을 고칠 때는 이동 시 충격 흡수가 효과적이다. 뭐 이렇게 쓰시거나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살릴 분들 그렇게 쓰시거나 아니면 나는 이 중에서 쭉 읽어보니 앞바퀴가 클수록 회전이 쉽고 바퀴 흔들림이 적다. 아, 여기만 틀렸네. 그럼 클수록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생님들이 어떻게만 쓰면 될까? 이 부분만 어떻게? 작을수록.
이렇게 고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을수록 적음. 그 다음에 손 조절 바퀴는 이동 시 잡는 둥근 손잡이 부분으로 직경이 클수록 힘을 이용해서 출발이 가속이 쉽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역시 전체적으로 쭉 한번 살펴보고 해설 책 한번 방식 들어갈 거니까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은 나 A와 관련된 대화 내용이래요. A 보니까 손전등으로 지구 위를 비춰 낮과 밤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AS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찾는데요. 이 두 가지를 여기 있는 동그라미 A에 근거해서 구성 요소를 찾는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다시 선생님들이 중등 아니면 유아 문제에서는 구성 요소와 관련된 게 그래도 실제 기출에 여러 번 출제가 되는데 초등에 있어서는 이 구성 요소를 찾고 용어를 쓰는 것이 그래도 초등 부분에 있어서는 적게 아니면 비중이 적게 나와서 이걸 이제 한번 연습시키려고 문제를 냈는데요. 결국 민호는 A의 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낮과 밤을 구분할 때 교사가 지도한 내용 볼게요. 방에서 비춰준다. 수지가 있는 지금 낮과 밤 중 어느 쪽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 있고요. 여기 수지라고 하면 안 되죠. 여기는 맞네요. 자, 이제 볼게요. 민호야. 민호가 바라보는 지금은 지금 낮과 밤 중 어느 쪽일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민호는 밤 방향에 앉아있다. 민호는 자동적으로 훑고 지나가는 낮과 밤의 그림을 보고 스위치를 눌러서 낮을 선택한다. 낮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아이가 밤이요 라고 정확하게 말은 하지 못했지만 결국 이 안에는 무엇이 있더라. 두 가지 해당하는 게 있네요. 그림을 보고 이게 뭐지? 상징에 관련된 거구나. 자, 그리고 자동으로 훑고 지나가는 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결국은 뭐더라? 기법 혹은 선택 기법 혹은 훑기라고 하는 것의 요소를 찾아주시고 그에 대한 근거는 자동으로 훑고 지나가는 거에서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해주는 게 훨씬 더 정확한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스위치를 눌러주는 것까지 표함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찾는 내용으로는 자동적으로 훑고 지나가는 낮과 밤의 그림을 보고 스위치를 눌러서 낮을 선택한다 라고 하는 것까지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과 2에 해당하는 거 각각 쓰고 라고 했을 때 예시 상징은 그림, 여기에서는 기법, 선택 기법, 훑기라고 하는 것의 근거를 그대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가로 3번은 교육과정 문제이죠. 교육과정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과학적 기본 개념, 탐구 능력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이해 전반적인 부분들만 한번 체크를 해설지 보고 해드리도록 할게요. 해설지 11쪽에 보면 휠체어에 대한 설명인 거고 휠체어 내용 중에 마지막 칸에 압박휘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11쪽에 마지막 칸에 압박휘가 있고요. 여기 보면 압박휘 크기가 큰 경우는 이동시 충격 흡수하고 장애물 통과, 구르기 저항이 좋으나 기동성이 적다. 그럼 이 전체적인 거 아까처럼 클수록 할 때 다 써주셔도 되고요. 아까처럼 이동시 충격 흡수를 흡수한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써주셔도 다 맞았다고 해주시면 되고 앞바퀴가 작은 경우는 회전이 쉽고 바퀴 흔들림이 적으나 충격 흡수가 나쁘며 틈에 빠지기 쉽다. 근데 왜 이걸 문제를 냈을까요? 초등하고 그 다음에 중등에 이게 여러 번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아 선생님들은 이게 유아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앞바퀴 부분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다는 것을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분하면서 장점, 단점 암기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넘겨서 12쪽에 보시면 AAC 구성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AAC 구성 요소 중에 저는 오늘 상징 해당하는 것과 기법이라고 하는 선택 기법 훑기라고 하는 것을 문제로 출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선생님들이 제가 아까 기법, 선택 기법, 훑기 다 맞았다고 했는데 훑기를 또 간접 선택으로 또 쓰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상관없이 맞았다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과학적 기본 개념 탐구 능력이라고 하는 걸 둘 다 써줘야 1점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 선생님들이 문제를 보시면 각각 1점으로 되어 있는 건 당연히 기호도 찾고 바르게 고치는 거 1점인데요. 여기서처럼 두 개 쓰는 게 1점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시험도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수점, 배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C하고 D 중 한 가지만 맞으면 다 그냥 정답이 1점이 깎이는 걸로 알고 계시고 둘 다 맞아 1점으로 채점이 되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번 문제는 이제 지적장애 학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도 문제 한번 보고 또 역으로 이렇게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반가로 1번의 문제를 보면 기억에 대한 내용이다. 아래의 A, B에 들어갈 말을 각각 쓰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선생님들이 모르겠어요. 이제 제 강의를 들은 선생님들은 새로운 강론에서 이제는 흔히 말하는 자기결정의 4가지 주요 특성, 아니면 행동적 특성이라고 했을 때 기존에는 자율성, 그 다음에 자기조절 혹은 자기조정, 자아실현, 심리적 역량 강화라고 하는 심리적 역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4가지를 살펴봤지만 올해의 지적장애 새로운 강론을 보면 이게 사람의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대. 그 본질적인 특성에 따라서 3가지로 이제 구분하는 게 최근의 흐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혹시 올해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한 번 정도 이제 들어봤을 거고, 그래서 저도 이번은 과거의 4가지 주요 특성으로 물어봤던 초등 문제를 3가지 형식으로 한번 용어를 아는지 아닌지 한번 체크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 특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의지적 행동, 주체적 행동 혹은 작인적 행동,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용어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성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들어갔던 자율성은 흔히 말하는 이제 의지적 행동과 연결돼서 볼 수 있고, 자기조절, 자기조정, 자기지시 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죠. 그것은 작인적 행동 혹은 주체적 행동 이런 같은 개념인 거고요. 행동통제 신념이라고 하는 건 2가지 요소가 물론 더 많은 것들이 강론에는 있을 수 있으나 주로 우리가 과거와 비교를 해보면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것과 심리적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구성 요인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것에 A, B는 잠깐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따가 해설지를 보고 또 역시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자기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문제를 최근에 나왔던 강론을 토대로 문제를 출제를 했고요. 반가로 2번은 교육과정 문제니까 답만 제가 이제 불러드리도록 할 건데 2015년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중 기본교육과정 실과 교수학습 방법에 근거해서 니은에 들어갈 말을 쓰는 문제였습니다. 자, 니은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들을 보시면 진로인식 영역에서는 직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필요한 기초적 기술과 능력을 기르는 차원에서 학습 내용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이때 들어가야 할 가로는 직간접적인 체험 및 활동 중심의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교육과정 내용을 정확하게 일단 써주셔야 되는 문제.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물론 중고등학교 진로와 직업교과와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지도한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나의 꿈에 관련된 진로인식이라고 하는 걸 연결해서 교육과정 문제를 출제했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3번과 반가로 4번 문제는 이 문제에 관련된 부분이 다 기출에 출제가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한번 쭉 이제 볼 건데요. 디귿에 나타난 수업 지도 계획이다. 아래의 괄호 안에 A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B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쓸 때 단 B는 환경과 관련해서 작성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이제 도대체 뭘 물어볼까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이게 작년에 나왔던 중등의 기출문제라고 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보신 분들은 똑같은데 이 가로만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억이 지금 보니까 디귿이 지역사회 중심 교수구나. 우리가 중등 문제에서는 지역사회 중심 교수, 지역사회 참조 교수, 지역사회 모의 교수, 그 모의 교수만 지금 가지고 온 건데 결국 A에 들어가는 이 부분은 다 뭐 해준 거다? 과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해준 거지요. 그래서 과제 분석에 따라 실제 기출은 전진역 행동연수의 정의를 쓰는 게 이제 문제였죠. 그래서 AA는 과제 분석이더라. 그럼 B에 들어가는 걸 환경과 관련해서 지금 쓰라고 했는데 B에 들어가는 환경은 결국 뭘까? 교실. 이 환경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실에서 예를 들어 물건 구입하는 것을 해보기, 아니면 교실에서 역할놀이를 통해 물건 구입해보기, 아니면 교실에서 모의 수업하기. 실제 기출은 이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아까 확장하면 교실에서 동영상을 보고 물건 구입하는 거 연습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사례를 적용하면서 써도 되는데요. 여기서 키워드는 교실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 환경을 선생님들이 연결해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써주셔야 정답이 된다. 그래서 교실에서 지역사회 모의 수업 할 때 조금 더 예시까지 한다면 교실에서 물건 구입하는 것을 연습한다. 이런 식으로 예시까지 해주면 좀 더 좋은 정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출 주변을 역시 문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리을에 들어가는 선택적 주의 집중인데요. 볼까요? 수업 중 자신의 꿈인 제빵사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한대요. 그러면 이제 교사는 이 학생에게 선택적 주의 집중을 먼저 하려고 하려는데요. 이건 이제 오늘 유튜브도 문제 낸 것 같긴 해요. 선택적 주의 집중이라고 하는 것에 용어를 쓰는 게 초특에 먼저 나왔었고요. 초특에서 과거 기출 문제를 보면 선택적 주의 집중하고 초인지 혹은 실행 기능을 쓰는 그런 용어를 쓰는 문제가 있었는데 19학년도 유튜브를 보니까 선택적 주의 집중의 정의를 쓰라고 문제가 또 역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조금 더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의미를 아는지 모르는지 쓰는 건데요. 결국 이거는 관련 있는 것에 집중하고 관련이 없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관련이 없는 것은 집중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이제 쓰는 걸로 선생님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이제 훑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13쪽 해설지를 보시면 새로운 강론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강론에서는 본질적 특성 3가지가 있더라라고 되어 있고 표 16-1에 보니 본질적 특성, 구성 구인, 그 다음 구성 요소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본질적 특성 중에서 오늘 작인적 행동이라고 하는 거. 그럼 선생님들이 이거는 이제 세행 강론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넘겨서 잠깐 볼까요? 조금 더 우리가 눈에 띄게 잘 쉽게 설명되어 있는 게 연수 자료에서 나오는 14쪽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문제를 근거로 한다면 가운데 작인적 행동을 주체적 행동이라고 하는 걸로 쓰셔도 상관은 없으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체적 행동 안에 용어를 쓰셨으면 세 번째, 행동을 이끄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 안에 심리적 역량, 심리학적 역량,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나와 있지요. 이걸 그대로 구성 요인이라고 하는 걸로 쓰시면 되는 문제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 15쪽에 보시면 지역사회 모의 수업이라고 해서 15쪽 보시면 3번 지역사회 중심 교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땡땡땡 3개가 있죠. 그중에 동그라미 3번째 보시면 지역사회 모의 수업은 어디서 하는 거다? 교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더 센스 있는 분이라면 지역사회 모의 수업이라고 하는 것에 키워드가 있으니까 교실에서 하는 걸로 환경을 그대로 이제 써주시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15쪽의 마지막 줄 한번 살펴볼게요. 15쪽 마지막 줄 보시면 우리가 학습하는 과정은 수행 중인 과제에 필요한 것에서는 주의를 기울이고 관련 없는 자극은 무시하는 것이 선택적 주의 집중이라고 해요. 그럼 선생님들이 이렇게 정답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있는 선택적 주의 집중처럼 관련 있는 자극에서는 주의를 기울이고 관련 없는 자극은 무시하는 것 이렇게 해서 정답을 체크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뭐 특화적 문제는 제가 이번에 그대로 또 써놨으니까 참고해서 정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초등교육과정의 3번째 한번 점검해 봤는데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저희가 그 다음 거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